자, 봅시다. 자, 우리 개념 교재는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자, 71쪽 보세요. 71쪽. 자, 국어 개념 완성 71쪽. 자, 연표 이제 계속 그린다, 계속.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 가장 시작 어디로 항상 잡았니? 조선으로 잡았고.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삼국시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향가갈래 지난주에 해설을 하면서, 자, 여기가 자, 고려 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쭉 한 번 더 그리는, 자, 여기. 자, 여기를 우리는 이제 조선쯤이라고 할 건데, 자, 다음 시간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다시 나누겠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 구간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초부터, 자, 조선시대 사이에, 자, 요 있는 갈래 명이, 자, 우리 고려가요라고 나옵니다. 자, 명칭 보이는 것처럼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 때 만들어진 모든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하겠지. 자, 그치? 자, 근데 왜 이 친구가 조선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자, 이 고려가요의 향유 시기가 조금 달라요. 자, 따로 한번 따서 적어 줍시다. 자, 고려가요는 언제 한번 불리고 언제 한번 불리냐? 자, 고려 시기에도 자, 불리는 건 당연하고요. 자, 조선 시기에도 불리는데, 자, 요때 전승 방식이 좀 달라. 자, 고려가요는 고려에 만들어지고 불릴 때까지는 자, 구전되던 문학이었습니다. 구전. 자, 우리 구전이란 말 심심찮게 보죠? 구전이 뭐냐?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더라.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록이 되지 않는 문학이었다고. 자, 그리고 조선에 오면 그때부터 한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기록 문학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려 가요들의 모든 지문들은 다 국문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 국문은 조선 시기에 와서 후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 자, 그리고 요 사이에서의 향유층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려 시기에는 주로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야, 민간에서. 자,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솔직한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이었다면, 자, 이 조선에서는 민간에서도 불렸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자, 궁중, 연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게 조금 더 큰 특징일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자, 민간에서 불릴 땐 어때? 자,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부르다가, 자, 이번에 궁중연악으로 가요. 궁궐까지 이 노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무거나 막 쓸 수 있겠니? 아니죠. 자, 가사가 조금 그렇다. 그럼 살짝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 내가 넣고 싶은 내용들을 더 넣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도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형식도 잘 갖춰야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요 사이에서 달라지고 정착되는 형식이나 내용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적어줄까? 자, 요 사이에서 자, 정형화되기 시작한 게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한 번씩 봅니다. 삼음보의 음보율이 정착되게 돼. 자, 그 이전 단계까지도 이게 정착이 됐었겠지만, 자, 조금 더 정형화가 됩니다. 자, 삼음보가 뭐였니? 끊어읽기의 단위로 한 줄 또는 한 구절을 세 번으로 나눠서 읽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시리 보세요. 자, 가시리도 한번 나눠볼 거라고. 자, 교재 보세요. 자, 예시 3번이라고 나오는 자, 그 노란 박스를 보면, 자, 나는이라고 하는 뒤엔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뺄 겁니다. 자, 어디를 나눠줄 거냐? 가시리 끊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시리 끊어주고, 그 다음 잊고야. 자, 어떻게? 가시리, 잊고.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자, 그럼 두 번째 행도 보시면, 버리고, 그 다음 어디 끊어야 되겠어? 가시리 끊고, 그 다음 잊고. 요 세 덩어리 나오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끊으면, 위 끊고, 증질과 끊고, 대평성대까지. 자, 철저하게 삼음보를 잘 지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란 노래에서. 자, 그리고 이 위증질과 대평성대에, 자, 밑줄 치고 별표 쳐볼래? 자, 이게 2번과 3번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자, 2번은 뭐냐면, 자, 요 내용이 후렴구가 그대로 돼요. 자, 우리 후렴구가 뭐니? 노래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자, 뭐, 현대로 따지면 훅이라 그러죠, 그거를. 자, 여기서 말하는 위증제가 대평성대가 1, 2, 3, 4연에 걸쳐서 계속해서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고. 자, 이 반복되는 여러 구절을 후렴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세 번째. 자, 이 친구는 뭐냐? 위증질과 대평성대 안에 들어있긴 한데, 자, 뭐다? 자, 송축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른 말로 송도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나라나 임금에 대한 자, 찬양의 내용을 섞는다는 거야. 왜 필요할까? 자, 이게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연합으로 올라갔다 그랬지. 자, 임금님도 들으실 노래이기 때문에 자,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불러요. 자, 근데 국가 행사 때 나라 망해라 이럴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요런 후렴구에다가 섞기도 해요. 아니면 노래 내용 안에 섞거나. 자, 그래서 고려가요라고 하면은 자, 기본적인 형식 내용상의 특징은 요 세 가지를 주로 잡아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00%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 고려가요마다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개가 다 만족이 안 됐는데 작가가 고려 사람이라서 고려 노래로 같이 편입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요게 고려 가요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읽어볼까요? 자, 향가의 쇠퇴 후에 새로이 나타나 고려의 서민층에서 널리 향유된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민층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에요. 자, 그 다음 여요, 장가, 소교, 고속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주로 쓰는 말은 여요라든지 소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자, 대부분은 고려가요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주로 쓴다는 걸 알아놔야 돼.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후에 기록이 됐다. 자,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사랑, 이별, 자연 등에 대한 서민층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정서가 장연히 잘 드러나고요. 자,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 유려한 율조, 풍부하고 소박한 감정의 표출 등으로 인해 국문학관리 백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삼음보 설명을 드렸는데 자, 모든 고려가요가 그렇진 않지만 332조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해. 자, 이거 더 쉽습니다. 삼음보는 한 덩어리를 세 덩어리로 끊어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자, 332조는 글자 수예요. 그래서 아까 가시리 있고 그 다음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을 한다고. 자, 요런 것 자, 그 다음 뒤에 분절체 밑줄 짧게. 자, 분절체. 자,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가시리처럼 자, 연이 구분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을 분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독특한 후렴구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렸다. 그죠? 자, 요게 고려 가요라고 하는 작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자, 번외로 이제 짧은 갈래 하나를 또 할 건데 자, 주요 갈래는 아니지만 자, 밑에 4번의 악장을 보시면 자, 요 친구는 언제쯤 딱 이제 명맥이 끊기냐면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눴을 때 자, 이번에 배우는 악장은 자, 여기 자, 조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요 지점은 지금 고려 말이다. 그죠? 자, 고려 말에서부터 자, 조선 전기까지 굉장히 짧게 자, 향유됐다가 사라진 노래가 있어요. 자, 그걸 4번에 나오는 악장이라 그래. 자, 밑에 악장을 스무스하게 가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악장의 목적은 주로 뭐냐? 자, 조선 초기 그리고 고려 말기면 나라의 왕조가 한번 크게 바뀔 때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자, 우리가 정몽주 같은 사람도 어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나 고려의 왕조에 계속 따를 거야. 나 조선으로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 나오는 악장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런 뛰어난 신하들을 조선으로 많이 포섭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깜짝하고 나타난 나라가 아니고 자, 뭐다? 자, 적어주세요. 자,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만한 일이야. 자, 이걸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당성. 자, 그러면은 이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자, 일종의 목적성이 있는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정도만 잘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자, 향유하는 계층이 좀 많이 한정적이겠지. 그래서 잠깐 불리다가 사라진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문학비책에서 곧 만나게 될 작품이기도 한데 자, 요 용비어천가 노래가 되게 깁니다. 자,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 이 친구가 1장부터 제 125장까지 있는 자, 긴 악장체 문학이야. 자, 요 중에 우리는 1장, 2장, 125장을 주로 배우게 될 텐데 자, 요 구절마다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다만 자,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자, 간단하게 알고만 넘어가면 이따 나중에 자, 용비어천가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예정이에요. 자, 그럼 노래 내용 잠깐 보면 여기서 2장을 볼 겁니다. 자, 밑에 노란 박스 봐봐. 노란 박스. 은호야, 너 말이야. 너. 응? 저 맨날 뺀지 거리기만 하고 저 어떡할 거야. 아, 은호 관리 안 하나? 은호 관리 똑바로 안 하나? 그 관리가 맞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좀 잘 관리해.
자, 봅시다. 2장 보세요, 2장. 자, 2장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이러 바다에 가나니 라고 하는 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뿌리 깊은 나무에 동그라미 치고 샘이 깊은 물은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자, 잘 봐.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당연한 이치다, 그죠? 자,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꽃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샘이 깊은 물. 자, 물이 깊으면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않는데 이것도 당연한 이치죠. 자, 그래서 그 모인 물들이 마르지 않은 물들이 어디로 가냐?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시어는 자, 뿌리 깊은 나무와 자, 샘이 깊은 물이라는 시어죠. 맞아? 자, 여기서 나무는 일종의 자, 기초 내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물은 자, 문화 내지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초와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 왕조들의 전통을 잘 이어서 풍부하고 융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나라는 뭐 할 만하다, 따를 만하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지금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자, 대표적이고 나중에 우리 학년 좀 올라가면 중세 국어라고 배워요. 자, 너네 한글 창제의 원리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 이전에 했잖아, 그지? 자, 그 내용의 고등 버전에서 용비어천가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뜯어보는 걸 배우게 될 거라고. 자, 그건 조금 더 후대 일입니다. 후대 일. 자, 그래서 이런 악장 문화까지 해서 자, 오늘 고려 가요랑 악장 두 개를 좀 정리를